제가 그 원두 건조 시간에 대한 기사를 좀 봤거든요. 건조 시간을 되게 짧게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인다. 약간 이런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나도 지금 그 기사 보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아니 근데 건조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면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커피의 가공 과정에서 예를 들면 워시드가 됐던 아니면 내추럴이 됐든 뭐 허니가 됐든 디펄핑을 하고 나면 혹은 그냥 그대로 체리를 수확한 상태에서 건조를 하건 그게 아니라면 뭐 발효를 진행해서 발효 이후에 워싱 처리를 하고 이러고 나서든 어쨌든 무조건 건조를 하거든. 무조건. 보통 뭐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뭐 한 3주 요 정도, 3, 4주 요 정도 시간 동안 건조를 해. 근데 건조를 하려면 건조를 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건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뭐 햇볕에 그 파티오라 그래서 그냥 마당에다가 건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은데 어쨌든 건조할 땅이 필요해요. 근데 24시간 안에 건조를 끝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이 사람이 이거 정확한 시간 얘기를 안 했나? 빠른 짧은 시간 안에 건조를 끝낼 수 있다. 그럼 뭐 땅이 그만큼 줄어들긴 하죠. 건조 시간이 짧은데 오히려 자기가 개발한 그 방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화학적 화합물이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아. 얘기를 써놨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느낌은 불가능한데 아니 뭐 그렇다니까 지금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인 가격도 좀 합리적인. 아니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지. 그러니까 펄핑한 장소만 필요한 거 아니야. 펄핑하고 건조만 하면 나머지 커피들은 줄 서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커피 건조 과정에서 수분량이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수분을 맞추는 거고, 근데 건조가 빠르면 이제 수분 활성도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 함량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그 수분 함량이 스테이블하게 유지되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수분 함량은 이제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10.5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10.5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거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건데, 생각을 많이 하고 한 건가 이 아저씨가 확실히 연구를 끝낸 건가, 그냥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두고 봐야겠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분 활성도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커피가 배 타고 오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썩는 건가요? 뭐 이제 백화라 그래서 이제 커피가 이제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막 심한 경우에는 막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있고, 같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커피의 플레이버를 온전하게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커피가 될 수 있지. 완전 발효가 진행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고 있는 도중에 패킹돼서 배 타고 오고 있는 도중에 이제 가는 거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상태로 받았어요. 그러면 컴플레인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컴플레인 넣는 경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완전하게 구제받기는 어려워.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거는 것도 되게 고민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덩치가 크고 나름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농장들에서는 일정 부분 보상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것도 서로 간에 약간 신뢰가 담보가 돼야 이제 할 수 있는 행위에 가깝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거의 그 PSS 샘플이라 그래서 선적 직전에 보내주는 샘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샘플로 최종 확인을 해서 구매를 할 건지 말 건지 최종 단계에서 결정을 하거든 보통.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퀄리티 체크를 하는 샘플이 아니라 뭐 이걸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요식 행위로라도 하긴 해, 그 PSS 샘플을. 그러면은 그 샘플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생두가 들어왔을 때 본품하고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커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근데 그게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어. 그렇겠죠. PSS는 비행기 타고 금방 날아오는 건데, 본품은 배 타고 45일에서 60일 이렇게 걸려서 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기 어려워. 그래서 그걸 동일한 상태로 최대한 뭐 유지되게 하려고 되게 큰 비용을 들여서 냉장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이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근데 보통 이런 건조 과정에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그러니까 커피 산지들이 좀 있긴 있어. 이런 그 건조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출,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좀 있어. 10.5까지 떨어뜨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다가 굉장히 덥고 막 습한 나라들이 있어요. 고지대가 별로 없고, 그럼 내려와서 건조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를 자주 야기하지. 그래서 다이렉트 트레이드 하려면은 되게 어려운 나라들이 좀 있어. 뭐 온두라스나 이런데. 진짜 기가 막힌 커피를 찾으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크게 당할 수도 있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국가 중 하나, 중미에서는 온두라스 정도가. 그래서 한 번인가? 한 3번인가 가고 그 중에 한 번을 구매했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완전 망한 건 아니었지만 약간 마음이 작아지더라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뭐하러.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 되게 괜찮은 커피도 많은데 좀 어려워. 그런 커피를 어쨌든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해야겠네요. 온두라스는 또 커피가 좀 싼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뭐 그 중에서도 좀 스페셜티 커피 쪽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그래도 블렌딩용으로 찾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의 커피를 제법 살 수는 있어요. 다만 리스크는 좀 있다. 저는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커피 산지에 갔다 왔는데, 나도 처음 본 광경이긴 했어, 그게. 근데 여기는 이제 스페셜티를 하는 곳은 아니고 커머셜을 하는 곳이었는데, 커피를 수확을 해서 디펄핑을 하잖아. 근데 보통 디펄핑을 할 때 체리만 들어가서 디펄핑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물 이렇게 써가면서 하거든. 왜냐면 이게 마찰도 있고 뭐 이러니까 물을 계속 뿌려가면서 해야 돼, 이걸.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체리 껍질이 까진 커피가, 파치먼트 상태의 커피가 물에 젖어 있잖아. 그럼 보통 이거를 바로 그대로 건조를 하던지 아니면 발효를 거쳐서 건조를 하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조합에 갔을 때는 건조를 할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뭐 다른 데 이동해서 하나? 혼자서 막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창고 안에 과르디올라라고 해서 큰 건조기, 동그랗게 생긴 봉처럼 큰 드럼통 형태의 건조기 있고, 눕혀져 있는 거예요? 눕혀져 있는. 그 가운데 이제 봉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는데, 이 드럼통을 잡고 있는 봉이지, 이게. 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연료를 떼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그 봉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안에가 데워지는. 약간 보일러 같이. 그럼 이제 그 과르디올라는 뱅글뱅글 돌면서 커피를 천천히 건조시키는 거야. 근데 보통 요 과르디올라를 마지막에 써. 이것도 사실 그 전에 산지 다닐 때는 대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한다는 얘기를 잘 안 했거든, 우리한테. 왜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건조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니까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 커피의 품질에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나 봐, 그전에는.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잘 사용하지 않는다, 뭐 비가 올 때만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한테 최근에 이번에 산지가 있더니 그걸 전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마지막에는. 10%에서 11% 사이의 수분율이면 정상이라고 보면 10.5% 정도로 맞춘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과정을 과르디올라를 사용해서 맞춘다고 했어. 어쨌든 자연 건조 후에 건조를 하다가.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조합에서는 디펄핑을 하고 털어가지고 바로 그 과르디올라로 들어간다는 거야. 거기서 약간 작은 컬처 쇼크가 한번 있었고, 그래? 그렇게 듣고, 그래서 얼마나 걸려?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보통 이제 나도 상식이 있잖아.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럼 얘는 과르디올라를 일주일 내내 돌린다는 얘기인가? 그냥 궁금하잖아. 24시간 안에 다 마른다는 거야.
24시간. 믿기지가 않는 거지. 그러면 그 가르디올라의 온도는 몇 도로 하냐 그랬더니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0도 정도가 넘었던 것 같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커피가 익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높이였어. 이건 건조가 아니고 익힐 것 같다 이 정도. 아주 충격적인 건강이었어 개인적으로. 그거를 보시고 아 여기는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야 와서 내 눈으로 보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갑자기 지금 이 기사를 보여주니까 그래? 약간 이거 아주 놀라운 얘기네. 보통 그 파나마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농장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건조를 해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냉난방기 틀어서 아주 천천히 건조를 해요. 온도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아주 스테이블한. 자연 건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완전히 컨트롤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듣고도 약간 그게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거의 3개월이었어. 건조 기간이. 3개월이나 한다고요? 3개월. 그러면은 더 손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파는 거야. 어. 그러니까 한 3개월 걸린다고 들었어.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좀 났어. 지금도 확신이 없는데 하여튼 3개월 정도 얘기했었어. 90일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까 얘기하셨던 가로디올라로 바로 하는 원두는 드셔보셨어요? 일단 못 먹어봤고 올해 처음 봤어. 그러면은 파나마에서 완벽하게 제어하는 그런 그건 커핑은 해봤었어. 어땠어요? 굉장히 훌륭한 커피였고 굉장히 훌륭한 커피였는데 너무 비쌌어요 진짜. 아니 비싸겠네요. 그 에어컨 틀는데 뭐 지네 집엔 에어컨이 없대. 대단하신 대단한 인간이지.